인도차이나 반도의 유일한 내륙 국가 라오스. 불교 국가로 수도 비엔티안에서도 오래된 사원과 탁발승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탁발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자리. 낯선 외국인의 방문에도 친절하게 음식을 건넵니다. 우기가 끝나는 시기에 맞춰 벌어지는 축제인 옥판사. 라오스 사람들은 연꽃 모양 배에 촛불을 꽂아 메콩강에 흘려보냅니다. ให้เป็นตามประเพณีเนาะเป็นบุญออกพรรษาว่าลอยกระทงให้วิทย์อันให้มันจะได้ไปนำอันนี้ลอยไปตามน้ำไปเลย 저마다의 안녕을 빌며 기도하는 밤. 같은 시각 축제가 한창인 메콩강변에서 또 다른 모습이 펼쳐집니다. 오토바이를 개조해 만든 동남아 특유의 교통수단 뚝뚝. 외국인 관광객을 기다리던 이 오토바이 기사는 취재진에게 다가와서 은밀한 정보를 건넵니다. 그가 데려간 곳은 비엔티안 시내에 있는 한 사창가. 호주가 나서서 여성을 소개하며 가격 흥정을 벌입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앳된 여성들이 성매매 남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성들이 모여있는 방 옆엔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취재진은 이 여성을 따로 불러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는 올해 16살 고등학생 깨오. 관광지로 유명한 방비행이 고향이고 1년 전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수도인 비엔티안에 왔습니다. 이곳에서 번 돈으로 학비와 주거비를 대고 있다고 말합니다. 업소 관계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업소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하루 최대 50여 명. 이 가운데 한국인 관광객도 상당수인데 이들은 유독 어린 여성을 찾는 것으로 악명 높다고 합니다. 이런 곳은 현지 안내인을 통해 소개되곤 하지만 일부는 직접 인터넷으로 성매매 정보를 파악해 찾아오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의 배낭여행은 그 목적으로 안 왔어도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거죠. 현지 문화체험도 하고 그러면서 저녁에 호객행위나 아니면 뭐 인터넷에서 미리 봐둔 데를 찾아가거나 그렇게 해서 간단히 끝내죠. 한국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다 보니까. 실제로 인터넷에서 라오스 현지 룸살롱 등 성매매 관련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 성매매 사범에 대한 단속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 젊은이들까지도 쉽게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미국이나 호주 같은 경우에는 해외 성매매가 가장 심각하다고 인식이 되는 태국에 자국 경찰들을 상주를 시켜서 실제적으로 특히 그 대상이 아동 청소년인 경우를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고 적발을 해서 국내로 송환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찰력이 한계가 있고 비엔티안 외곽의 한 숙박업소. 같은 모양의 2층 건물이 줄줄이 늘어서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관광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독채 형식의 리조트입니다. 하지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니 룸살롱과 같은 술집이 나옵니다. 종업원은 한국 업체가 만든 노래방 기기를 즉석에서 설치해 줍니다.
저는 잠시 뒤 오토바이를 탄 접대 여성들이 도착합니다. 이 여성들은 이곳을 찾는 한국인들 대부분이 술을 마신 뒤 성매매도 함께 한다고 말합니다. 종업원은 최근 2년 사이 이곳을 찾는 한국인 관광객이 크게 늘었다고 말합니다. 주로 골프 여행을 온 중년 남성들이 이런 형태의 업소를 선호한다는 게 현지 여행 가이드의 설명입니다. 라인홀 돌고 점심 먹고 마사지 받고 일찍 가면 3시, 조금 늦게 간다 싶으면 뭐 5시, 6시 가서 리조트 내에 독채를 하나 빌리죠. 그리고 아가씨들 초이스해서 이런 한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식 룸살롱도 곳곳에서 성업 중입니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룸살롱. 여기저기서 한국 노래가 들리고 저녁 식사를 막 마친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접대 여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 짧은 치마를 입은 접대 여성들이 줄지어 방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매매, 이른바 2차가 가능한 접대부들입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은 여성을 한 명씩 골라 함께 술을 마십니다. 취재진은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과 따로 인터뷰를 시도했습니다. 2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하기 시작했다는 24살 희양. 한국인들 가운데 절반 이상은 성매매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지난 2년 동안 만난 한국인 남성들을 희양은 이렇게 기억합니다. 또 다른 룸살롱. 역시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국식 룸살롱입니다. 술을 주문하자 잠시 뒤 접대 여성들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함께 자리에 앉은 2명은 각각 17살과 18살, 모두 10대 소녀들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을 많이 상대했는지 익숙한 듯 한국 노래를 부릅니다. 이렇게 다수의 접대 여성들을 불러들인 뒤 남성이 성매매 대상을 선택하는 룸살롱은 BNT 안에만 10여 곳, 한국인이 운영하는 곳도 2곳입니다. 라오스 교민들은 이런 변화가 최근 몇 년 사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원래는 이제 아가씨를 초이스하는 문화 자체가 별로 없었어요. 한 5년 전, 6년 전에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제 룸에 아가씨가 쭉 들어와가지고 손님 선택을 받고 같이 앉아서 노는 그런 게 생겼거든요. 원정 성매매로 인해 라오스 사회에서는 한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에 대한 이미지는 좀 많이 갈립니다. 맨날 오면은 항상 뭐 관광도 관광이지만 밤에는 항상 술을 먹고 여자를 찾는다 이런 식으로 불만을 표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밤 자정부터 성매매 특별법이 발효됨에 따라 성매매 알선자와 강요자 그리고 매매 당사자 모두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 10년. 그동안 성매매가 범죄라는 인식이 확산됐고 성매매 여성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국내에서의 단속은 강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외 원정 성매매는 여전히 줄지 않고 있습니다. 해외 원정 성매매를 하다 우리 경찰에 적발된 남성은 해마다 5-60명 수준으로 큰 변화가 없습니다.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는 한국을 아동 성매매 관광객을 보내는 27개 송출국가 가운데 하나로 분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의 이런 행태가 개발도상국의 청소년들을 성매매로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업주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인 한국의 관광객들을 위해서 어린 여성들을 그 업소에 비치를 하다 보니까 어린 여성들에 대한 그 유입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돼서 결국 교육의 기회마저도 박탈을 당하고. 취재진이 라오스를 떠나던 날, 룸살롱에서 일하던 17살 노이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고향은 비엔티안에서 버스로 이틀이나 걸리는 작은 농촌 쿰살리. 그녀는 5살 때 재혼한 아버지를 따라 도시로 왔지만 가난 때문에 학교를 계속 다니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술을 억지로 받아 마셔야 하고 어린 나이에 자신의 몸을 팔아야 하는 현실이 슬프고 힘들다는 그녀. 악착같이 버텨내고는 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미래가 두렵기만 합니다. 라오스의 10대 소녀들을 성적 환락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일부 한국인 관광객들의 뒤틀린 욕망이 어린 소녀들의 가냘픈 삶을 짓누르고 있습니다.